2022년 9월 16일 금요일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몰린 대형 종목들 탑3. 최근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보자면 환율 수혜주에 베팅을 한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담은 대형주 중심의 종목들을 살펴볼 것이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갈린 대표 종목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은 환율 수혜주라 불리고 있는 현대차, 그룹 관련주들의 매수를 꽤 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과 같은 기업에 매수세가 몰렸는데 이 중에서 대표 종목인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며 기관은 파는데 외국인은 매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외국인은 파는데 기관은 매수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005380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9월 7일 자기 주식 처분 결정에 대한 공시를 내며 KT의 사업 제휴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구축을 고려한 선정 경위를 밝히며 9월 8일 장외 처분 방식을 통해 221만 6,983주를 9월 6일 종가인 20만 1,000원의 자기 주식 처분을 실행하였습니다. 현대차의 최근 실적을 보면 수출 비중이 내수에 비해 25% 정도 높은 기업으로 현대차가 달러화 가치 상승 영향에 올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배제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분기 영업이익 2조 9,798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바 있는데 이번 3분기에도 그에 못지않은 실적을 기대하고 있으며 일부 증권사의 경우 현대차가 영업이익으로 3조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000270 기아입니다. 기아는 상용차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지난달 현대차의 월 판매량을 앞섰습니다. 7일 카이즈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기아는 지난달에 승용차 37,371대를 판매해 국산 브랜드 1위를 기록했는데 현대차는 26,613대를 판매했습니다. 현대차의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 9,380대를 합해도 35,993대로 기아에 못 미칩니다. 이는 기아가 현대차 그룹에 인수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는 SUV, 다목적 스포츠 차량을 포함한 RV, 레저용 차량, 기아의 호실적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기아는 RV 차량의 매출 비중이 다른 차량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으므로 이의 흥행 여부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아 중형 SUV 소렌토가 6,165대로 가장 많이 팔렸으며 카니발, 스포티지, 셀토스 등도 기아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소비자 사이에선 디자인의 기아라는 호평까지 들으며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며 기아 역시 내수에 비해 수출 비중이 50% 정도 높은 기업으로 최근 급등하는 환율의 수혜주로 많이 거론되고 있으며 기아 역시 3분기도 실적이 고공행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0124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가 지난달 29일 방산 부문을 물적 분할하고 자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매각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물적 분할은 통상 기존 회사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 주가가 하락하기 마련이지만 한화의 경우 물적 분할 결정과 함께 분할 법인의 투자 확대, 기업 인수 등의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 오히려 주가가 올랐습니다. 한화그룹에 따르면 주식회사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디펜스 등 3개 회사로 나뉘어 있던 방위사업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 재편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식회사 하나에서 물적 분할한 방산 부문을 인수하고 자회사 한화디펜스를 흡수, 합병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한화는 방산사업부를 떼어내는 대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한화정밀기계를 인수하고 자회사인 한화건설을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한국형 로키드 마틴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방산 톱10
기압으로 거듭난다는 보관입니다.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옴에도 기관의 매도로 급락하였는데 다음 주에는 다시 반등을 시도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은 090430 아모레퍼시픽입니다. K뷰티 양대 산맥 중 하나인 아모레퍼시픽이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화장품 회사 인수에 나섰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해외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잦은 봉쇄령을 내리자 매출이 급감했는데 이번 인수 추진은 북미 시장 확대를 통해 중국에 편향된 해외 매출 비중을 낮추고 글로벌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퍼시픽이 인수하려는 회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는 화장품 제조, 판매 업체인 타타 내추럴 알케미라는 회사로 지분 100%를 역삼각합병 방식으로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창립 77주년을 맞아 한국의 대표 뷰티 기업 아모레퍼시픽이 글로벌 브랜드 라네즈를 통해 일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라네즈는 공식 진출 전부터 일본의 리뷰 플랫폼 립스에서 네오쿠션과 립슬리핑 마스크가 카테고리 1위에 오르는 등 현지 고객들의 관심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일본 시장 진출과 발맞춰 라네즈는 현지의 글로벌 대표 인기 제품인 네오쿠션과 립슬리핑 마스크, 시카 슬리핑 마스크 제품을 선보입니다. 라네즈 네오쿠션은 초경량 커버 파우더로 피부에 얇게 밀착되는 고밀착 쿠션 제품으로 한국 올리브영에서는 쿠션 부문 카테고리 1위를 석권했으며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네즈 립슬리핑 마스크는 잠자는 사이 건강하면서도 생기 있는 입술로 가꿔주는 립 전용 슬리핑 마스크인데 립 슬리핑 마스크는 미국 세포라 립 케어 카테고리 내 베스트셀러로 선정되는 등 글로벌 고객에게 사랑받는 대표 제품입니다. 라네즈 시가 슬리핑 마스크는 아모레퍼시픽이 특허 출원한 효능 성분인 포레스트 이스트가 피부 장벽을 강화해 피부 본연의 힘을 길러주는 슬리핑 마스크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2015년 7월 최고가인 45만 5,500원을 찍은 후 5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한 주식입니다. 현재 주가의 위치는 10년 전 찍었던 주식의 가격으로 회귀한 상태인데 마지막 거래일에 기관의 매수로 상승하였으나 언제쯤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며 기나긴 하락 추세를 마무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